JJ 팝콘 토크.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저희 팟캐스트가 업데이트 안 되는 지난 한 3개월 동안의 기간에 제가 시청을 했던 TV 시리즈나 영화들 중에서 추천을 드릴 만한 작품들을 지난 에피소드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비추천 드리는 그런 작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꼽아봤더니 TV 시리즈는 없네요. 근데 영화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은 극장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좋게 본 영화들 얘기를 하니까 좀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재미없는 거 보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작품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웬만하면 피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릴 작품은 여자가 주연을 한 액션 영화들 3편을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개인적으로 저도 여자다 보니까 여자가 감독을 하거나 여자가 주연을 하거나 뭐 이런 영화들의 눈길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작품들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끔 가다가 나오면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일부러 찾아보고 뭐 이러는 스타일인데, 요번에는 어떻게 여자가 주연을 한 액션 영화가 3편이나 있었어요. 지난 3, 4개월 동안.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게 자주 있는 경우가 드문데 어떻게 3편이나 나왔는데, 그게 더 웃긴 게 이 3편이 다 재미없는 거야. 너무 못 만든 거야. 이거 어쩔 것이냐고요. 이렇게 내기도 힘들 텐데 이 짧은 기간에 3편이 나왔는데 3편이 다 재미없어. 그러기도 힘들 거야 진짜. 그래서 이 3편을 보면서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버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중에서 2편은 넷플릭스에서 소개가 됐고 1편만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7월 14일 날 넷플릭스에서 소개가 된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입니다. 한국에서는 9월에 개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넷플릭스에서만 소개가 됐어요. 이 세 작품을 보면서 공통적인 면이 여자가 주연을 한 액션 영화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예고편 있잖아요. 트레일러 보면은 너무 재밌는 영화. 트레일러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예고편을 보면은 그 영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 거예요, 이 3편 다. 근데 다 재미없는 거. 그러니까 트레일러만 재밌었던 거지. 트레일러에 나온 장면들이 유일하게 재미있는 장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서 참 뜨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에는 캐스팅이 엄청나요. 캐런 길런이라고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에서 출연을 한 배우인데, 이 친구가 연기도 되게 잘하는데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에서는 워낙 분장이 헤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기를 했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하여간 액션까지 소화가 되는 몇 안 되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한 여배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컸고, 이 외에도 레나 헤디, 안젤라 바셋, 양자경, 칼라 구기노, 폴 지아마티까지 나오는 거예요. 캐스팅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배우들만 다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별로라는 거지.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 거예요. 감독이 나보 파푸샤도라는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이야기 전개가 매끄럽지가 않고 전혀. 그리고 캐릭터도 잘 설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액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분만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고편에서 짧게 보였을 때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장면들이 몇몇 있지만 그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돼서 각자 따로 노는 거지. 이 사람 다른 영화 찍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영화 찍고 막 이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허접함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컨셉 자체가 컨트랙 킬러로 활동을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어린 꼬마애를 또 보호를 하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선하지도 않은 데다가 액션은 여기저기 턱턱 걸리지, 연기 잘하는 배우 갖다 놓고 참 이렇게 영화 만들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요. 이 영화를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웬만하면은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8월 20일 날 극장에서 개봉을 했던 킬링 카인드입니다. 한국 제목은 킬링 카인드인데 영어 제목은 The Prodigy예요. 그래서 마틴 캠벌이 감독을 하고 주연이 매기 큐예요. 매기 큐라면 진짜 오랫동안 할리우드에서 활동을 하는 액션 배우 중에서 하나거든요. 근데 연기도 잘하는 편이라서 이 사람이 나오면은 굉장히 믿음이 갈 정도로 액션 하나는 진짜 잘하는 배우인데 여기에다가 조연으로 마이클 키튼하고 사뮤엘 L. 잭슨까지 나와요. 여기도 캐스팅 괜찮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 영화도 폭망할 각오로 만든 거지. 그래서 이 영화 역시 매기 큐가 컨트랙 킬러로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세 영화가 다 컨트랙 킬러네. 여자 주인공들이 다 컨트랙 킬러로 나오는데 셋 다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영화 세계가 출연하는 사람만 다르지 내용이 다 비슷해요. 컨트랙 킬러가 복수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The Prodigy라는 영화는 극장에서 제가 봤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이 얘기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전개이기 때문에 이 무슨 허접하다는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매기 큐하고 이제 마이클 키튼 사이에 로맨스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둘 다 나이 차이도 엄청나 보이는데 그렇게 필요 없이 그런 러블라인을 만드는 것도 조금 웃기고 그런 게 또 뒤로 가면은 너무 말도 안 되게 결말이 되니까 그런 그 셋업 자체가 조금 황당하게 생각이 될 정도고 사뮤엘 L. 잭슨 캐릭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초반부에 나왔던 설정 그대로 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황당한 경우가 많았었고 후반부에 갈수록 그래서 이 매기 큐가 액션을 잘하긴 하지만 여기 역시 액션을 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연출가가 아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액션이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전혀 안 됐었어요. 거기다가 이야기까지 뒤죽박죽으로 돼 있으니까 극장에서 봤어도 별반 의미가 없었죠. 구태여 극장에서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유료로 돈을 내고 보셔야지 되는데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 나온 액션 영화 중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작품이 케이트라는 영화거든요. 이거는 9월 10일 날 넷플릭스에서 소개가 됐는데 오늘 한국에서도 함께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딕 니콜라스 트로얀이 감독을 했고 주연은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가 나오고 조연으로 우디 해럴슨하고 아사노 타다노부까지 나와요. 일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컨트랙 킬러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또 무슨 사연으로 인하여 복수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뭐 영화 내용이 뭐 야쿠자 세계도 나오고 컨트랙 킬러 얘기도 나오고 뭐 별별 얘기 다 갖다가 짬뽕을 시켜놨는데 전혀 의미 없고요. 그 액션도 어떡하면 좋아요.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그리고 액션도 어느 정도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데 많이 연습은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연기하기에는 무리인 장면들이 상당히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고 이게 속도감 있게 촬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액션인데 허접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동작을 스크린에 담아야지 되는지 잘 모르는 감독들이 연출을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케이트가 바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크립트도 좋지 않은 데다가 배우들이 다 연기가 되는 배우들인데도 진짜 최악이에요. 우디 해럴슨하고 아사노 타다노부는 그냥 왜 이 영화에 나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별로인 캐릭터로 묘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만한 그런 대사가 없어요. 대사들이 굉장히 허접해가지고 두 배우가 이 대사를 연기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대사들이 이상해가지고 이 영화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액션 영화 3편이 이런 식으로 허비가 된 거죠. 건파우더 밀크쉐이크,
The Prodigy의 Kate 요 세 작품이 상당히 저한테 충격을 많이 안겨줬습니다. 7월, 8월, 9월 세 달 동안 상당히 큰 아픔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게요. 6월 25일 날 액션 영화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도를 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극장에서 유일하게 개봉을 결정을 한 영화인데, 블랙 위도우 경우에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같이 소개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스트리밍하고 극장하고 동시에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좀 박스오피스 수치에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첫 번째 영화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영어로는 F9, 더 패스트 세가인데, 그동안에 이 시리즈에서 이제 감독도 해보고 제작도 해보고 이랬던 저스틴 린이 다시 연출을 맡았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는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역시나 더 이상 분노의 질주는 액션 영화가 아니고 판타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편이 가면 갈수록 그 레벨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반지의 제왕 수준의 판타지 영화로 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나 액션들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보면서 이 영화 계속 차를 타고 다닐까? 차가 필요 없는 수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동안에 나왔던 배우들이 많이 다시 출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갑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가 뭐 스토리라인을 따질 만한 영화가 아니라서 그냥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가장 서운했던 거는 여기에서 한국인 캐릭터가 있잖아요. 성강이라는 배우가 쭉 맡아왔던 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한이라는 캐릭터가 저스틴 린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저스틴 린이 초창기에 감독을 할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주연을 한 영화들을 몇 편 감독을 한 다음에 이제 할리우드로 들어가서 영화를 계속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같이 했던 배우 중에 하나인데, 이 성강이라는 배우가 그 당시에 연기했던 Better Luck Tomorrow라는 그런 작품에서 연기했던 캐릭터도 한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스틴 린 감독이 얘기를 한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은 그 한이 계속 이어지는 캐릭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였는데, 이 캐릭터가 분노의 질주 중에서 차 사고를 당해서 죽은 캐릭터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 F9, 그러니까 9편에서 다시 그 캐릭터가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걸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얘기를 해주긴 했어. 근데 이거는 그냥 1일 연속극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설명이었어. 뭐 물론 이런 영화에서 크게 기대를 한 것도 무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심해. 그렇게 하이브를 많이 시켰으면은 어느 정도 팬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좀 공감이 될 만한 약간 슬픈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고 나기 전에 먼저 알고 피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야. 벙찌는 거지. 그 얘기 하면서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뜩 나온 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에 끝이 난다니까 좀 황당했지. 거기다가 이 영화 자체도 황당하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분노의 질주를 지금까지 계속 봐오신 팬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것도 보셨겠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영화가 시작이 어떻게 됐었지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작품은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을 맡은 킬러의 보디가드 2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Hitman's Wife's Bodyguard인데요. 이 영화는 솔직히 킬러의 보디가드는 1편으로 그냥 끝났어야지 되는 영화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기에 적합한 내용의 액션 영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한 편으로 만들고 끝! 이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거를 갖다가 2편을 만든 거지. 그것도 1편에 나왔던 배우들이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더 유명한 배우들 추가. 어떻게 이 영화는 너무 또 허접하게 만든 거지. 라이언 레이놀즈 나오죠. 세뮤얼 L. 잭슨 나오죠. 셀마 하약 나오죠. 모건 프리맨, 안토니오 반데라스, 게리 올드맨, 톰 하퍼, 리처드 E. 그랜트. 이 배우들 어떡합니까?
이 배우들을 완전 낭비를 시킨 거지. 진짜 이 영화는 영화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못 만든 영화인데다가 라이언 레이놀즈도 잘못한 게 있어. 이 영화가 그렇게 만만해 보인다고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류 회사가 있거든요. 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아주 대놓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영화 중간에 액션씬이 나오는 그런 셋업이 있는데 거기를 완전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술병들로. 웬일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건 처음 보네.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 거? 영화를 보면서까지 그 사람이 파는 술을 광고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봐야지 되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뮤얼 L 잭슨은 아까 The Prodigy라는 킬링 카인드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약간 세뮤얼 L 잭슨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브루스 윌리스처럼 페이책, 그러니까 이제 돈만 보고 아무 영화에나 출연하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나온다고 믿고 보면은 안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는 한참 더 간 거고. 그래서 이 킬러의 보디가드 2 역시 웬만하면은 피해서 가시라. 만약에 몇 년 후에 TV를 보시다가 우연하게 이 영화가 나오는 걸 보시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작품은 액션 영화인데요. 하나는 7월 23일 날 개봉을 했던 Snake Eyes G.I. Joe Origins, 한국 제목으로는 Snake Eyes G.I. Joe, 헨리 골딩이 주연을 맡았죠. 그리고 10월 1일 날 개봉해가지고 아직 극장에 걸려있는데 Venom 2 Let There Be Carnage, 그러니까 Venom Let There Be Carnage라는 제목인데 앤디 서키스,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을 연기를 한 배우 출신인데 몇 년 전부터는 감독까지 하고 있거든요. 2017년에 브리드라는 영화를 감독을 했는데 한국 제목은 달링이고 그 당시에 시사회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영화 잘 봤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베놈 2는 아니더라고. 이게 그 베놈 1도 그렇게 잘 만든 건 아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스네이크 아이스 경우에도 헨리 골딩이면은 크레이지 리치 에이전스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배우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작품 덕분에 여기저기 많이 출연도 하고 액션 배우 주연까지 맡고 그랬는데 많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스네이크 아이스가 굉장히 별로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개해드렸던 그 마블 영화 샹치와 텐 링스의 전설도 많이 우려가 됐던 게 이 스네이크 아이스 때문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샹치는 괜찮았었는데 스네이크 아이스는 진짜 별로였습니다. 액션이고 뭐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영화고 베놈 2는 악역으로 나오는 그 배우들이 우디 해럴슨, 여기 또 우디 해럴슨 나오네요. 어떻게 우디 해럴슨하고 나오미 해리스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들을 더 심도 있게 잘 묘사를 했으면은 이 영화는 진짜 괜찮을 수 있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다 캐릭터들을 캐리커처 같이 겉핥기식으로 묘사를 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가벼운 듯한 느낌이 심했고 액션도 CG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액션이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많이 힘들었는데다가 톰 하디가 1편에서보다 더 과장되게 에리 역할하고 베놈 역할을 하니까 거의 뭐 만담 수준의 코미디, 그 아재 개그 막 이런 생각도 나면서 많이 부족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부터 요새까지 본 영화들 중에서 좀 추천해드리지 못하겠는 그런 영화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다시 제목들을 말씀드리면은 Gunpowder Milkshake, The Prodigy, Killing Kind, 그리고 Kate, 또 F9, The Fast Saga, 분노의 질주, The Ultimate, 그리고 Hitman's Wife's Bodyguard, 한국 제목으로는 킬러의 보디가드 2, 그리고 Snake Eyes, G.I. Joe Origins, Venom, Let There Be Carnage, Venom 2 이렇게 7편의 영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거지만 뭐 영화평이라는 게 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팟캐스트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추천을 해드리거나 비추천해드렸던 영화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리스트도 좀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참 어쩔 수 없지만 아직까지 이 영화들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웬만하면은 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내용의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